여러분, 혹시 요즘도 잠들기 전 끝없이 밀려드는 걱정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내일 일이 잘 풀릴까? 혹시 실수하면 어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불안한 생각들. 사실 이런 걱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수만 년 동안 생존을 위해 학습해온 본능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지금 여러분의 행복을 방해하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에서는 심리학적 관점에서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깊이 있게 풀어드립니다. 불안을 키우는 마음의 패턴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심리훈련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걱정에 휘둘리는 삶에서 한 걸음 벗어나 볼까요? 심리학적 관점에서 걱정을 내려놓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불확실성과 두려움에 반응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걱정은 진화론적으로 생존을 위한 필수적 감정으로 잠재적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도록 돕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맹수의 위협이나 식량 부족에 대한 걱정이 생존을 위한 행동을 촉진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본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불안 장애, 만성 스트레스, 심지어 심혈관 질환이나 소화기 문제와 같은 신체적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걱정의 근원이 되는 자동적 사고를 인식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발표해서 실수하면 모두가 나를 비판할 거야 라는 생각은 실수는 자연스러우며 이를 통해 더 나은 발표자가 될 수 있다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지 왜곡을 교정하여 걱정의 강도를 낮춥니다. 2025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인지행동 치료는 불안 장애 환자의 약 70%에서 증상 완화를 가져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하루 5, 10분간 인지 재구성 워크시트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워크시트는 걱정되는 상황, 그에 대한 증거, 대안적 관점을 기록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직장에서의 실수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이 실수가 내 경력에 치명적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과거의 실수 후 성공한 사례를 떠올리며 균형 잡힌 관점을 찾습니다. 이를 매일 실천하면 뇌가 부정적 사고 패턴에서 벗어나는 데 익숙해집니다. 대학생인 민수 씨는 시험 성적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재시험 기회가 있다는 관점을 채택하며 불안을 줄였습니다. 마음챙김 기반 인지치료는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걱정의 순환을 끊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은 뇌의 편도체 활동을 줄이고 전전두엽의 기능을 강화하여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하루 10, 15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떠오르는 생각을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연습은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약화시킵니다. 3분 호흡 공간 기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이는 1분간 현재 감정을 관찰하고 1분간 호흡에 집중하며 1분간 신체와 마음의 상태를 확장하여 인식하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중요한 회의 전에 불안이 심할 때 이 기법을 사용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2025년 연구에서는 8주간의 이 프로그램이 불안 증상을 약 40% 감소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신경가소성을 활용한 훈련은 뇌의 신경 경로를 재구성하여 걱정에 대한 반응성을 줄입니다. 2024년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6주간의 명상 훈련이 뇌의 기본 모드 네트워크의 과활성화를 억제하며 이는 반복적 사고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천적으로 매일 5분간 바디 스캔 명상을 통해 신체의 감각, 발바닥의 느낌, 손의 온도에 집중하면 뇌가 현재에 머무르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입니다. 직장인 수진 씨는 퇴근 후 5분간 바디 스캔 명상을 통해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에서 더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는 특히 바쁜 일상에서 짧은 시간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점에서는 타인과의 연결이 걱정을 줄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는 감정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걱정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면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어 스트레스가 완화됩니다.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걱정될 때 친구와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면 새로운 관점을 얻고 감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불안 증상을 약 28% 감소시킨다는 결과와 일치합니다. 은희 씨는 상사의 비판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했지만 친구와의 대화에서 그 비판은 너의 업무를 개선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얻으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심리 상담이나 코칭은 걱정의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 전략을 제공합니다. 상담사는 클라이언트가 반복적인 걱정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바꾸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이나 자원봉사도 걱정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줄이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합니다. 지역 보호소에서 동물들을 돌보는 자원봉사는 자신의 걱정을 잠시 잊고 긍정적 감정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 활동이 정신적 웰빙을 약 25% 향상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원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연결감을 제공합니다. 불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위한 온라인 포럼에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립감이 줄어들고 걱정에 대한 새로운 대처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민 씨는 불안 장애 포럼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명상과 운동을 결합한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걱정이 재정적 불확실성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재정 문제는 많은 사람에게 주요 걱정의 원인으로 빚, 실직, 예상치 못한 지출 등이 불안을 유발합니다. 경제적 걱정을 줄이기 위해 예산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달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고 50, 30, 20 규칙 수입의 50%는 생활비, 30%는 욕구, 20%는 저축 및 부채 상환을 적용하면 재정적 통제감이 높아집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걱정의 강도를 낮춥니다. 2025년 재정심리학 연구에서는 3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자금으로 준비한 사람들이 재정적 스트레스가 약 30% 낮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매달 수입의 10%를 비상자금으로 저축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 예 의료비, 차량 수리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프리랜서인 혁수 씨는 비상자금을 마련한 후 클라이언트의 지연된 지급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며 더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정 교육을 통해 금융상품 예보험, 투자를 이해하고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연금 계획을 세우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고 이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경제적 걱정은 또한 비교의 함정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부유한 삶을 보면서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재정 목표에 집중하고 타인과의 비교를 의식적으로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하루 30분으로 제한하고 그 시간에 자신의 재정 계획을 검토하면 비교로 인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카네기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대비하라는 방법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직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운 기술 예 코딩, 디자인을 배우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면 불안이 완화됩니다. 지영 씨는 실직 가능성에 대비해 부업으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며 경제적 불안을 줄였습니다. 철학적 관점에서는 스토아 학파와 불교 철학이 걱정을 내려놓는 데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설파했습니다. 그는 걱정의 대부분이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동료의 비판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그 비판의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반응에 침착하게 피드백을 수용하거나 개선점을 찾기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인지적 접근과도 맥락을 같이 합니다. 스토아학파의 또 다른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너에게는 지금 이 순간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 걱정은 불필요한 고통의 원천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아침 5분간 오늘의 목표를 적고 그 외의 걱정을 의식적으로 미루는 연습이 효과적입니다. 학생인 현우 씨는 시험 결과에 대한 걱정을 미루고 오늘 공부할 분량에 집중하며 불안을 줄였습니다. 불교 철학에서는 걱정을 집착의 결과로 보고 무상과 무아의 개념을 통해 이를 내려놓을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영구적인 자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특정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면 걱정이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 자비 명상 메타 명상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타인이 평화롭기를 이라고 10분간 되뇌며 명상하면 자신의 문제에 대한 과도한 몰입이 줄어들고 걱정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연구에서는 자비 명상이 스트레스를 약 22% 감소시킨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불교의 연기 개념은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걱정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걱정된다면 그 갈등이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인식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로 걱정하던 민지 씨는 연기 개념을 적용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며 갈등을 줄였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걱정을 다루는 실용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심리학적, 사회적, 경제적, 철학적 관점과 조화를 이룹니다. 카네기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오늘 하루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오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달의 재정 문제에 대한 걱정 대신 오늘 지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정리하는 데 집중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이를 위해 아침에 5분간 그날의 우선순위 3가지를 적고 일을 완료할 때마다 체크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직장인 영호 씨는 아침에 업무 목록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한 후 업무 과부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이고 대비하라는 방법은 걱정의 근원이 되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대처 계획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시험 실패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실패하더라도 재시험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대비책을 마련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수능을 준비하던 지훈 씨는 최악의 점수를 상상하고 그 경우 대학원 진학이나 다른 경로를 계획하며 불안을 줄였습니다. 셋째, 걱정의 대가를 분석하라는 원칙은 걱정이 건강, 시간,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밤늦게까지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면 다음 날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는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를 인식하면 걱정을 멈추고 실질적인 행동에 집중할 동기가 생깁니다. 은주 씨는 걱정으로 잠을 못 자던 습관을 깨닫고 취침 전 명상을 시작하며 수면의 질을 높였습니다. 카네기의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바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 바쁘게 일에 몰두할 때 걱정할 시간이 줄어든다고 보았습니다. 새로운 취미 예 요리,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에 몰두하면 부정적 사고의 순환이 끊어지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를 위해 주말에 집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시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주부인 미영 씨는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며 가정사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또한 그는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말라는 원칙을 통해 사소한 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입니다. 죽은 당나귀를 차지 말라는 표현으로 이미 일어난 일을 두고 계속 걱정하기보다는 그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조언합니다. 동료와의 사소한 오해로 며칠간 마음이 무거웠다면 그 일을 곱씹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하거나 해결 불가능하다면 놓아주는 연습을 합니다.
직장 동료와의 오해로 걱정하던 철민 씨는 직접 대화를 나누며 오해를 풀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카네기는 또한 타인의 기대에 얽매이지 말라고 강조하며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충실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걱정된다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기대와 다른 진로를 선택한 수연 씨는 자신의 꿈을 명확히 하고 이를 부모님과 공유하며 갈등을 줄였습니다. 카네기의 접근법은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며 이는 현대 긍정 심리학의 원리와도 일치합니다. 그는 긍정적인 태도로 걱정을 대체하라고 제안하며 감사 일기를 작성하거나 매일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감사 실천은 불안과 우울 증상을 약 35% 감소시킨다고 보고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순간, 동료의 도움, 맛있는 식사, 따뜻한 날씨를 기록하면 내가 긍정적 경험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 걱정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은서 씨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며 직장 스트레스를 줄이고 삶의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카네기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라는 원칙을 통해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문제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대신 타인을 돕거나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걱정을 상대적으로 작게 느끼게 합니다. 동료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하거나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은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 더 큰 그림을 보게 합니다. 이는 이타적 행동이 행복을 증진한다는 연구와도 연결됩니다. 지역 봉사활동에 참여한 민호 씨는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정적 걱정이 덜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신앙 체계가 걱정을 내려놓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는 너희를 돌보시리라 베드로전서라는 구절을 통해 신에게 걱정을 맡기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신앙을 통해 불확실성을 수용하고 더 큰 존재에게 의지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5분간 기도를 통해 하루의 걱정을 신에게 맡기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교회에 다니는 지수 씨는 기도를 통해 직장 내 갈등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평온을 찾았습니다. 이슬람에서는 타우히드 유일신 신앙의 개념을 통해 알라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믿음으로 걱정을 줄입니다. 하루 5번의 기도 살라는 마음을 정화하고 걱정을 신에게 맡기는 연습을 제공합니다. 무슬림인 하림 씨는 기도를 통해 재정적 불안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운명에 대한 수용을 실천했습니다.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올바른 사고와 행동을 통해 걱정을 줄입니다. 특히 정념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중 음식의 맛과 질감에 완전히 집중하는 마음 챙김 식사는 걱정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불교 신자인 윤아 씨는 마음 챙김 식사를 통해 가족 문제에 대한 걱정을 줄였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관점은 신앙의 형태가 다르더라도 내려놓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심리학의 수용 개념과 연결됩니다. 문화적 관점에서는 각 문화가 걱정을 다루는 독특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동양 문화에서는 명상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합니다. 일본의 모리타 요법은 걱정을 억제하려 하기보다는 이를 수용하고 그 상태에서도 생산적인 행동을 계속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의 수용 전념 치료와 유사하며 걱정을 구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관찰하며 일상적 행동 예행 공부, 집 정리에 집중할 것을 권장합니다. 시험에 대한 걱정이 든다면 그 걱정을 억누르려 하기보다는 공부에 몰두하며 자연스럽게 걱정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일본 유학생인 유키는 모리타 요법을 적용해 언어 장벽에 대한 걱정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반면 서양의 자기계발 문화에서는 긍정적 사고와 목표 설정을 통해 걱정을 줄입니다. 노먼 빈센트 필은 저서에서 긍정적 사고를 통해 걱정을 대체하는 방법을 강조하며 이는 카네기의 원칙과도 연결됩니다.
그는 마음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으라고 조언하며 이는 아침에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고 되뇌는 간단한 연습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는 한과 같은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체적 활동, 예, 판소리 등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내려놓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예술 치료와 유사하며 감정의 정화를 통해 걱정을 줄입니다. 전통적인 한국 춤을 추며 감정을 표현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리적 안정감이 생깁니다. 민속춤을 배우는 혜진 씨는 춤을 통해 가정사에 대한 걱정을 해소했습니다. 예술과 창의적 활동은 걱정을 내려놓는 데 강력한 도구입니다. 음악, 그림, 글쓰기 등은 감정을 표현하고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유 글쓰기 기법은 10분간 생각나는 대로 걱정을 적은 뒤 이를 읽으며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는 카네기의 걱정의 대가를 분석하라는 방법과도 연결되며 글쓰기를 통해 걱정의 실체를 명확히 하고 극복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통해 직장 스트레스를 정리한 민규 씨는 자신의 걱정이 과장되었음을 깨닫고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음악 치료는 뇌의 감정 중심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명상에 잠기는 것이 심박수를 낮추고 긴장을 완화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으며 호흡에 집중하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약화됩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몰입 상태에 도달하면 걱정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수채화로 풍경을 그리며 색상에 집중하면 뇌가 현재 순간에 머무르며 불안이 줄어듭니다. 미술 치료가 불안 장애 환자의 증상을 약 38%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술 치료에 참여한 은미 씨는 그림을 그리며 가족 갈등에 대한 걱정을 줄였습니다. 자기 연민은 걱정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수를 했을 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다독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크리스틴 네프의 연구에 따르면 자기 연민이 높은 사람은 불안과 우울 증상이 약 45% 낮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실수한 후 자신을 비판하던 재훈 씨는 자기 연민을 통해 스스로를 위로하며 스트레스를 줄였습니다. 또한 감사 일기는 긍정적 감정을 강화하며 매일 밤 3개에서 5가지 감사한 일을 기록하면 내가 긍정적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오늘 동료가 도움을 줬다거나 햇살이 따뜻했다는 작은 순간을 기록하면 걱정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감사 일기를 쓴 지연 씨는 일상 속 작은 행복에 집중하며 불안을 줄였습니다. 자연과의 접촉도 걱정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이오필리아 가설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과 연결될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주 2회 20분간 숲속을 걷는 것이 코르티솔 수치를 약 25% 낮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주말에 공원에서 산책하며 나무와 바람 소리에 집중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또한 정원 가꾸기나 식물 돌보기는 책임감과 성취감을 제공하며 이는 걱정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의 성장을 관찰하면 작은 생명과의 연결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성민 씨는 식물을 돌보며 재정적 걱정을 잠시 잊었습니다. 이 모든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경 가소성에 따라 새로운 습관을 21일에서 66일간 지속하면 자동화된 행동으로 자리 잡습니다. 매일 10분간 명상을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몇 주 후에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